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량은 감소하는, 아니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전세 없다더니 사실 지금 매매도 사실은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그건 좀 자세히 살펴드렸으니까 지금 전세 시장까지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이상 징후에 대해서 제가 좀 데이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게 아실 지금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금 6만 건 정도 됐던, 지금 요게 지금 매매 쪽이죠. 요게 한 6만 1천 건대가 지금 4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3, 24, 25, 26일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6월 8일 날이었죠. 6월 8일 날 요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때가 한 5만 건대로 5만 건대까지 낮아지면서 와 난리 났다 했던 게, 자 결국은 이게 다주택자 매물들이 들어가면서 5만 건대까지 6만 건이 붕괴했었는데, 지금은 6만 건에서 지금 6만 1천 건대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어서, 대략 지금 서울 지금 아파트 매물이 한 4% 정도 이때 비교해 보면 이렇게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2만 건 아래로 지금 뭐 붕괴한 게 꽤 됐죠. 그래서 2만 건 아래 엄청나게 무너졌던 게 결국은 2만 건대로 다시 올라오더니, 자 지금 4일 내내 2만 1천 건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오 갑자기 이렇게 지금 뭐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7,000건 아래였던 것 같은데 지금 17,000건대로 올라와서 지금 17,800건대면 거의 이제는 거의 18,000건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결국 7월 26일 오늘자로 비교해 봤을 때 매매하고 전세하고 월세가 모두 지금 뭐 한 6월 8일 요때 6월 초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결국 총 매물 수도 10만 건이 붕괴됐었거든요. 그런데 7월 23일 기준에서 10만 건대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9만 7천에서 9만 8천에서 10만 건대로 올라와 있고, 지금 뭐 이게 24일, 25일 제가 3일 연속하면서 이 정도면 10만 건대로 이제 올라왔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1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 이 정도면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월세까지 다 해서 10만 건대 매물을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유지해 가겠다, 요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매매는 제가 계속 살펴드렸으니까 오늘은 전세 관련된 부분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월 8일 그러니까 6월 초하고 7월 26일 오늘자 기준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가 17,000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 건이 완전히 붕괴됐었죠. 그래서 17,000건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2만 1,000건까지 늘어나 있는데, 이게 퍼센트로 보면 19.9%, 무려 20% 정도가, 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죠. 지금 전세 매물이 한 달 보름 사이에 20%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가 2% 늘어났고, 인천도 지금 1% 정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이 뭐 지금 경기도의 한 뭐 지금 10배, 인천에 뭐 거의 한 20배 되나요? 그래서 경기 인천보다도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쌓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별로 보더라도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배죠. 2배가 지금 딱 2배 가깝게 지금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강북 쪽에 지금 많이 매물이 뭐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외곽 쪽의 매물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같은 경우가 77.2%, 마포도 61.8%, 동작도 55.9%, 서대문도 54.7%, 노원도 46.3%, 중구도 44%나 되고요.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35.7%, 성북도 33.6%, 강서도 33.2, 광진도 31.9, 관악도 30.8, 구로도 29.1, 용산도 25%나 되고요. 강동도 21.8, 서초도 21.6, 영등포 13.3, 양천 9.3, 종로 8.3, 송파 8.2, 강남도 7.4%나 늘어나 있습니다.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도 거의 만 건대까지 막 회복이 될 정도로 갑자기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물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오히려 전세 거래량은 지금 또 급격하게 지금 빠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7월만 하더라도 7월, 8월 사실 우리가 뭐 이때는 뭐 좀 비수기라고 하나 이사를 잘 안 하는 시즌이어서 뭐 이때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8월에도 한 12,000건, 11,000건 그 전도 보면 이게 지금 계절적인 거하고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2,000, 11,000, 12,000, 11,000, 12,000, 12,000, 12,000 그다음에 2월은 이제 날수가 워낙 짧았죠. 이제 뭐 설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3월부터 지금 만 건대로 이렇게 뭐 2월, 3월 이렇게 꺾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4월, 5월, 6월 지금 7월까지 만 건 아래로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전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9,000건, 8,000건, 7,000건, 그 다음에 지금 7월 5,000건대까지 지금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제 서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지금 노원 같은 경우가 전세 거래량도 꽤 많았죠. 한 뭐 많을 때 지금 1,000건 가깝게 이렇게 1,000건 가깝게 보통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제 900건대로 내려서더니 지금 700건대까지 내려섰고 그다음에 6월에는 지금 623건 지금 요 뭐 6월은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신고가. 자, 그런데 지금 7월에는 400건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외곽 쪽에도 뭔가 전세 아까 보셨듯이 오히려 지금 매물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거래량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7, 8월 우리가 보통 이사 뭐 비수기라고 하는 자 이때도 393건, 373건 거의 400건 가깝게 거래가 됐었던 게 지금 뭐 200건대 올해 들어서서 280건, 300건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니 결국 5월에 204건, 6월에 186건, 지금 7월에 131건까지 이렇게 쭉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기도 153건까지 갔던 게 100건 초반대 그러더니 5월, 6월은 100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7월도 지금 63건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도강 뭐 우리가 외곽 지역 쪽에 뭐 전세 지금 매물 없어서 난리 났다고 하는데 매물도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오히려 찾는 사람들은 좀 적은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용성도 좀 살펴드리면 마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건 많을 때는 지금 600건 가깝게 지금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 400건대로 지금 뚝 떨어지더니 지금 300건 5월 300건 그렇죠. 300건 그것도 초죠. 307건 337건 그리고 5건 그러더니 227건까지 지금 7월에 내려와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많을 때 300건 찍고 뭐 한 그래도 200건대 후반 그러더니 지금 4월, 5월 지금 213, 216, 200건 초, 200건 무너지면서 189, 그다음에 116까지 뭐 상황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많을 때는 600건, 652건 이렇게 되던 게 500건 무너져서 498, 439 그러더니 400건도 무너져서 380, 339 그러더니 결국은 199건까지 내려가 있어서 여기도 급격하게 전세 거래량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강남은 지금 작년 12월이 피크였네요. 한 1200건까지 1280건 거의 1300건까지 터졌던 게 지금 1100 이러더니 지금 뭐 600, 700 그러다가 5월에는 한 964건 회복하나 하더니 다시 지금 6월에 650건까지 내려서고 그다음에 7월에 329건까지 쭉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974, 979 거의 1000건 가까웠던 게 700건대로 내려서고 600건대 그다음에 500건대 뭐 563건도 보이더니 지금 400건대 그다음에 300건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을 때는 1400건 가까이도 지금 터지더니 결국 1000건대 지금 900건 그다음에 700건대 그러더니 6월에 637건까지 내려서더니 7월에는 464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아까 노도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마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 3구라든지 전 지역에서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서울 전역이 사실 뭐 비슷한 흐름이니까요. 자, 이렇게 전세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게 직방의 지금 자료인데 지금 전세 계약 전체도 보면 신규 같은 경우에 신규 비중이 뭐 올해 3월만 하더라도 한 52%, 뭐 52%, 50.3% 그래도 50%를 넘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쭉 4월, 5월, 6월 내려서더니 49.8, 46.6, 45%까지 지금 내려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비중이 떨어지고 오히려 계약 갱신 비중이 47.4, 49.7, 48, 40%대였던 게 4월부터 시작해서 50.2, 53.4, 55%까지. 자,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뭐 전세를 옮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워낙 지금 뭐 신문방송에서 뭐 전세난이다, 전세 구하기 어렵다, 전세 매물 없다, 또 실제로 전세 매물이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나 그냥 눌러 살게. 자, 이러면서 사실상 전세 매물이 더 많이 감소한 것도 맞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결국 찾는 사람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 결국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규 비중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결국은 이러니까 전세 매물은 최근에 좀 쌓이고 있는데 결국은 거래는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으로 일단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 대출 관련해서 지금 초강력 규제가 한 7월 30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오는 주죠. 오는 주 목요일이나 뭐 늦어도 지금 금요일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늦어도 이제 8월 초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자, 결국은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추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전세 대출에 대한 초강력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유가 7.13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또다시 집중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워딩 자체가 굉장히 세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죠.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 지금 뭐 강력한 워딩이면서 좀 단호하는 최후 통첩처럼 보여지죠.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 서민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무제한 전세 대출을 지금 너무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워진 거죠. 이러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그냥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현금 1억 갖고 있는 세입자분이 이제 뭐 전세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분이 자, 만약에 전세 대출이 없다 그러면 1억짜리 집 전세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짜리 전세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80%까지 전세 대출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4억을 대출을 받아서 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은 1억밖에 없지만 전세 대출을 80% 4억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현금 1억을 갖고 5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 자, 결국은 내가 훨씬 더 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세 대출을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또다시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3억을 가진 사람이 원래는 3억짜리 집밖에 못 사죠. 3억 가진 사람이 3억 아니면 뭐 내가 대출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3억 가진 사람이 내가 대출 한 푼 안 받고도 5억 전세를 끼고 아까 5억짜리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5억 전세를 끼고 8억짜리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8억짜리 집에 5억 전세면 전세가율이 63%. 지금 전국의 평균 전세가율이 대략 한 6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8억짜리 집을 5억 전세 끼고 사면 3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는 뭐 이 3억 가진 사람이 뭐 이제 집담보 대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걸 갚아야 되니까 어렵지만 이거는 그냥 5억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사실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이 전세 세입자가 이거를 뭐 내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를 1억 가지고 5억 전세 가는 것도 쉽고 3억 가지고 8억 집 사는 것도 쉬워지는 모든 게 쉬워지는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직격을 하면서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국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세가가 집값을 떠받치는 이런 부동산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의 구조를 바꾸겠다. 이거는 완전히 부동산 시장의 구조 전체를 판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지금 뭐 내용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 뭐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거니까요. 자, 결국 이제 전세 대출 이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대출 규제 방안이 지금 뭐냐? 지금 이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자,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이 뭐 6억, 4억, 2억 이렇게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전세대출도 3억, 2억, 1억 이렇게 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뭐 6억 이하는 지금 3억까지만 해주고 10억 이하는 2억까지만 해주고 10억 초과는 1억까지만 해주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대출 규모를 오히려 줄여버리는 자, 이런 거면 뭐 말 그대로 고가 전세 쪽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겠죠. 자, 그러면 고가 전세를 못 들어가면 전세가가 받치고 있었던 고가 아파트 집값도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액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지금은 무주택자들은 지금 원래 이거 DSR 적용을 안 받죠. 자, 근데 이거를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해서 DSR을 원래 전세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이 갚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DSR을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전세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액전세대출인 경우에는 무주택자까지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공적기관들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더 낮게 축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라는 것은 사적 금융이다. 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개인들이 이렇게 전세금을 주고받는 건데, 그렇다면 왜 공적기관이 보증까지 서주느냐. 자, 결국 은행들이 이 전세대출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아니 아까처럼 어떻게 5억짜리 집에 현금 1억 갖고 있는 분에게 4억을 아무 걱정 안 하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보증을 안 해주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완전히 축소하거나 완전히 전세대출을 안 해주거나 뭐 거의 신용대출 가깝게 해줄 수도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축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것 같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아예 공적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전면 폐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갈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원래 100%였잖아요 100%를 지금 90에서 80, 자, 이걸 80에서 70, 70에서 뭐 60, 50, 40, 30, 20 뭐 이러다가 거의 뭐 0%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강력한 규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거의 1,000조 원이나 됩니다. 1촌조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집주인들의 대출, 사실 뭐 이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사실 이거 뭐 전세보증금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되는 부채 아니냐, 이거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가계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것을 집주인들의 DSR에 적용한다. 자, 그러면 집주인들이 다른 어떤 대출이 만약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DSR 적용하면 만기 연장 안 되죠. 신규 대출 절대 못 받죠. 이것도 엄청난 규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넣는 것까지 굳이 전세 대출을 해주냐. 아니, 내가 내 집에 살면 되지 왜 다른 데 전세 넣는 것까지 전세, 이것도 직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비거주 1주택자들의 기존 전세 대출. 자, 결국은 뭐 기존 전세 대출까지도 이제는 신규 전세 대출을 막는 게 아니라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전세 만기가 됐을 때 대출 연장을 금지시키는, 자, 그러면 이거 즉각 대출 원금을 상환 요구할 수 있는, 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자, 이 부분도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결국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보증 반환 대출 금액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거 자체를 아예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대책에 들어갈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7월 30일경에 이제 추가 대책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쏟아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를 넘어서 전세 거래가 완전 붕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 전세 매물은 계속 더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전세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자, 이것도 이거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고가 전세인 경우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 보증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DSR을 적용한다든지, 자, 고가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가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결국 종국에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원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게 지금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게 전세가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아래쪽에 떠받치고 있는
전세 시장 자체를 붕괴시키 버리면, 이 전세가 자체를 폭락시켜 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매매가, 그렇죠, 집값 자체도 폭락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종국에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이 전세 시장 관련된 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실 것 같은데, 항상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또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늘 몸둘 바를 위해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13호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